실록에 지워진 날 그날 궁궐이 모두 굳어버렸다. 일부. 그날 궁궐이 모두 굳어버렸다. 그날의 날짜는 실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왕의 제위 연표에도 대신들의 상소문에도 심지어 궁녀들의 비망록에도 마치 그 하루만큼은 이 나라가 숨을 멈춘 듯 통째로 지워진 날이었다. 다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궁궐의 기둥은 기억하고 담장 너머 오래된 느티나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경복궁의 하늘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았다는 사실도 새벽 종이 울리지 않았다. 종각을 지키던 종지기는 분명 줄을 잡고 있었으나 종은 울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줄은 당겨졌고 종은 흔들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궁궐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궁녀는 물동이를 들다 말았고 내관은 문지방을 넘다 그대로 굳어버렸으며 경비를 서던 군졸의 눈동자는 깜빡임조차 잊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 궁궐 전체에 지금부터 숨 쉬지 말라고 명령한 것처럼. 동틀 무렵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동궁전 말단 서리 윤서진이었다. 그는 기록을 옮기는 사람이었다. 큰 결정을 내리는 자도 칼을 드는 자도 아니었다. 그저 벌어진 일을 적고 말해진 것을 옮기는 역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이 날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서진은 문서를 들고 대궐 내 사관청으로 향하다가 중정 한복판에서 발을 멈추었다. 바람이 없었다. 아침이라면 늘 흔들리던 기와 끝자락도 연못 위의 물결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왔다. 아주 낮고 눌린 목소리. 아직 적지 말거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린 것처럼 느껴졌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왕은 끝내 어좌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병환도 국상도 없었다. 그럼에도 조회는 취소되었고 대신들은 각자 처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만 내려왔다. 문제는 그 명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명 내관이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승정원에서 직접. 아니요. 왕명은 분명. 말은 많았으나 출처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서로의 눈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오가 지나자 궁 안에서 첫 번째 이상이 발생했다. 수라간에서 준비하던 왕의 수라상이 그대로 차갑게 식어버린 채 멈춰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국은 끓지 않았고 밥에서는 김이 오르지 않았다. 불과 물, 시간의 흐름이 그곳에서만 멈춘 듯 했다. 노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예전에 들은 이야기랑 닮았어.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젊은 궁녀가 물었다. 노상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실록에 적히지 않은 날이 있다는 이야기. 그날 오후 윤서진은 사관청에서 기이한 문서 하나를 발견한다. 백지였다. 분명 누군가가 기록을 시작한 흔적은 있었다. 붓끝에 눌림, 먹이 스며든 결, 그러나 글자는 없었다. 서진은 직감했다. 이 종이는 이미 한 번 무언가를 담았다가 지워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종이를 햇빛에 비춰보았다. 그러자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이날을 적는 자는 이날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순간 종이가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접혔다. 해가 기울 무렵 궁궐의 문들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했다. 명령은 없었다. 누가 닫으라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은 닫혔다. 마치 궁궐 스스로가 밖과 안을 갈라놓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궁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단 하나였다. 왕의 침전 앞 등불이 해가 진 뒤에도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안에 왕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날 궁궐은 모두 굳어버렸다. 그리고 역사는 그 굳어버린 하루를 끝내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지워진 날은 끝나지 않는다.
다음 날부터 더 많은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부. 등불 아래 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왕의 침전 앞에 걸린 등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보통이라면 해가 지고 삼경이 가까워질 무렵 등불은 하나둘 꺼진다. 왕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날 밤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꺼질 수 없었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침전 앞을 지키던 군졸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나? 한 군졸이 낮게 말했다. 무엇이 말인가? 등불 말이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흔들리지 않아. 다른 군졸은 대답 대신 침을 삼켰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침전 안에서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의 걸음과는 달랐다. 발을 끄는 듯 하면서도 바닥을 스치지 않는 소리. 군졸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분명 왕의 목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자지 않았다. 군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말투도 음성도 왕과 같았다. 그러나 그 말에는 왕이 평생 한 번도 쓰지 않던 어조의 빈틈이 있었다. 같은 시각 윤서진은 사관청에서 혼자였다. 다른 사관들은 모두 이유 없이 귀가 명을 받았다. 누가 명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서진은 낮에 발견한 그 백지를 다시 펼쳤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이 종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진이 붓을 들자 먹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왕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 순간 붓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러나 분명했다. 이 문장은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 그 자체의 속삭임이었다. 자정 무렵 궁궐 안에서 두 번째 이상이 드러났다. 왕을 직접 모시는 상선내관이 침전 문 앞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는 쓰러진 것도 다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앉은 채로 멈춰 있었다. 눈은 뜬 채였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왕에게 올리려던 문안 상소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상소의 내용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글자가 아니라 의미만이 빠져나간 종이처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상선내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답했다. 전하가 두 분이셨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두 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기억은 났지만 의미를 붙잡지 못했다. 마치 그 말 자체가 이 궁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것처럼. 윤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사관청을 나와 왕의 침전으로 향했다.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규정은 이미 모두 무너져 있었다. 침전 앞 등불 아래에는 군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겨 있지 않았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침전 안은 너무 조용했다. 향 냄새도 비단 스치는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어좌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왕이었다. 분명 왕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이 달랐다. 눈동자가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왕의 입이 열렸다. 기록하는 자여. 서진은 무릎이 꺾였다. 너는 아직 적고 있느냐?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존재는 왕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기억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그 순간 침전의 등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서진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문장이 찍히듯 떠올랐다. 이날이 지나면 왕의 이름이 먼저 사라질 것이다. 서진은 알았다. 이 궁궐에서 지워질 다음 기록은 사람이 아니라 왕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만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3부
이름이 먼저 사라졌다. 윤서진이 침전에서 물러나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은 분명 지나가고 있었지만 궁궐은 여전히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종은 울리지 않았고 닭 울음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곳만이 시간의 흐름에서 밀려난 섬처럼 고요했다. 서진은 곧장 사관청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왕의 이름이 먼저 사라질 것이다. 기록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한 경고는 없었다. 사관청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사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잠겨 있었다는 것. 윤설이 연장자 사관이 서진을 불렀다. 이상한 일이 생겼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실록 초본을 펼쳤다. 왕의 제위 연호가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빈칸이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또렷하게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누가 지운 겁니까? 서진이 물었다. 연장자 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워진 게 아니네. 그는 종이를 빛에 비췄다. 애초에 적힌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 그날 아침 대신들의 회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왕의 이름을 불러야 회의가 열리는데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모두가 왕을 알고 있었다. 얼굴도 음성도 습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만 떠올리려 하면 혀끝에서 사라졌다. 전하께 아뢰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곧 그 말은 공중에서 힘을 잃었다. 전하는 있었지만 그를 부를 이름이 없었다. 같은 시각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오랫동안 쓰이지 않던 별당에서 한 노인이 발견되었다. 그는 왕의 스승이었던 인물, 사람들은 그를 어보를 읽던 자라 불렀다.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늦었구나.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구나.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두려웠다. 진짜 왕의 숨결말이다. 윤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별당으로 향했다. 노인은 서진을 보자마자 말했다. 기록하는 아이로구나. 어르신 전하를. 아니 왕을 마지막으로 보신 분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해가 지기 전이었다. 그분은 침전에 계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아니다. 그분은 침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서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침전에 있던 존재는? 노인은 말을 이었다.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왕이란 자리는 비면 안 되는 법이거든. 노인은 서진에게 작은 목패 하나를 내밀었다.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그러나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무거운 물건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사라지기 전 왕이 자신의 이름을 떼어내 남긴 것이다. 왜 저에게?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기록하는 자만이 이름 없는 것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날 정오 궁궐 안에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왕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다. 전하도 주상도 사라지고 대신 그분이라는 말만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실록의 왕년표 한 줄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이름이 없는 제위. 존재하지만 기록될 수 없는 왕. 윤서진은 깨달았다. 이날은 단순히 지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 공백이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려는 무언가가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사부. 이름 없는 왕이 명을 내리다. 정오를 넘기자 궁궐 안에 종이 울렸다. 전날 밤부터 한 번도 울리지 않던 종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맑지도 무겁지도 않은 어딘가 비어있는 울림. 마치 종이 아니라 허공을 두드린 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대신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제 시작인가? 누군가 중얼거렸다. 승정원에서는 명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에도 왕의 이름을 적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지의 첫 줄, 늘 가장 단단히 적히던 자리.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상선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전하의 존호를 어찌 적어야 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교지를 들여다보던 자의 입에서 낯선 말이 흘러나왔다. 적지 마라.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분께서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같은 시각 윤서진은 사관청에서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다. 주제자. 왕이라 부를 수 없고 그분이라 적기엔 너무 분명한 존재. 서진의 붓끝이 떨렸다. 그 순간 백지가 아닌 종이 위에 글자가 스스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자가 명을 내린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이제 시작이었다. 첫 번째 명은 놀랍도록 소소했다. 오늘부로 궁궐의 모든 문은 해가 지기 전 닫을 것.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이유도 입에 올릴 이름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은 닫혔다. 그날 이후 궁궐은 해가 지기 전에 밖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두 번째 명은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부터 도성 안의 종은 밤에 울리지 않는다. 백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도성은 너무 조용했다. 아이 울음도 술집의 소리도 개 짖는 소리마저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밤이 너무 길어졌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느낀 것은 노점상이었다. 손님이 와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는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눈, 코, 입은 분명 다른데 전체의 인상이 비슷했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의 틀로 밀어넣는 것처럼. 윤서진은 밤마다 궁궐 담장 위를 바라봤다. 담장 너머 백성들의 등불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자리는 비면 안 된다. 이름 없는 왕은 비어있던 중심을 채우는 대신 주변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진은 목패를 꺼냈다. 왕의 이름이 담긴 아무 글자 없는 나무 조각. 그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새기려 했다. 그러나 칼끝이 닿는 순간 목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머릿속에 낯선 경고가 울렸다. 이름을 부여하는 자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서진은 손을 멈췄다. 이름을 되돌리면 누군가는 사라진다. 아니, 자리를 빼앗긴다. 그날 이후 궁궐 밖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에 궁궐을 바라보면 사람 수가 하나 더 보인다. 왕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자리가 늘어난 거야. 그리고 그 소문은 곧 궁궐 안으로 되돌아왔다. 이름 없는 왕이 세 번째 명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오부. 자리가 늘어났다. 세 번째 명은 종이나 목소리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대신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동시에 떠올렸다. 자리를 하나 더 두어라. 누가 말했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규정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근정전 안 왕의 자리는 하나였다. 그러나 그날 어저 앞에 놓인 방석이 하나 더 놓였다. 누가 가져왔는지 모른다. 누군가 놓았다는 기억도 없다. 그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대신들은 그것을 보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두 개의 자리를 향해 윤서진은 그 장면을 사관청 기록 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붓이 종이를 뚫을 듯 눌렸다. 자리는 기억을 요구한다. 어젯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문장이었다. 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자리를 채울 기억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이었다. 이상은 근정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동궁전의 빈방에 책상이 하나 더 생겼고
군졸이 서던 초소에는 보이지 않는 병사가 한 명 더 배치된 듯 했다. 사람들은 자꾸만 누군가를 비켜서 걸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야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식으로 궁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밤에 보면 방 안에 그림자가 하나 더 있어.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그 그림자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윤서진은 노인의 별당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별당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만 남은 자리에 작은 글씨 하나가 바닥에 적혀 있었다. 자리가 늘면 사람은 줄어든다. 서진은 그 말의 뜻을 곧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한 명의 대신이 사라졌다. 도망친 것도 처형된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원래 있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 자리는 원래 비어 있지 않았나? 아니요. 누가 앉아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하나가 사라진 그날 밤 근정전의 두 번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형체는 흐릿했고 얼굴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들은 그 존재를 외면하지 못했다. 그 자리는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일을 기록하려 했다. 그러나 실록 초본에는 이렇게만 적혔다. 오늘 한 자리가 정리되었다. 늘어난 자리 하나, 사라진 사람 하나. 균형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진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왕의 흉내가 아니다. 이름 없는 왕은 정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공간과 기억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궁궐 안에는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6부. 자리가 말을 걸었다. 근정전의 두 번째 자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또렷해졌다. 사람이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는 분명 존재감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는 여기 있다고 끊임없이 알리고 있는 것처럼 사라진 대신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가까이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대신들이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을 하려 했다. 질문을 받은 적도 없는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아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한 느낌을 받았다. 윤서진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확신했다. 자리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다. 사라진 사람의 역할, 판단, 선택의 흔적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서진은 근정전에 불려갔다. 부른 이는 상선내관도 대신도 아니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근정전 안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리고 두 개의 자리. 윤서진은 본능적으로 두 번째 자리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머릿속에서 또렷한 음성이 울렸다. 기록하는 자여. 왕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놀랍지 않았다. 너는 보고 있지. 윤서진의 무릎이 굳었다. 자리가 어떻게 나라를 움직이는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 나라는 사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등불이 흔들렸다. 역할이 있어야 하고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 순간 두 번째 자리가 미세하게 앞으로 당겨졌다. 너에게 선택을 주겠다. 윤서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기록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 나라는 안정될 것이다. 서진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이 사라진 궁궐, 말 잘 듣는 대신들, 의문을 품지 않는 백성들.
완벽하게 정리된 나라. 혹은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름을 돌려놓아라. 서진의 손에 쥐고 있던 목패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름을 돌려놓으면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공백은 사람의 피로 메워진다. 서진은 이해했다. 왕의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 모든 왜곡을 끊는 대신 혼란과 희생을 감수하는 선택이었다. 그때 두 번째 자리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동의의 소리였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윤서진은 알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기록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답이 왔다. 기록이 멈추면 자리는 스스로 완성된다. 그 말은 곧 의미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 윤서진은 목패를 꽉 쥐었다. 이름 없는 왕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이미 선택은 윤서진의 몫이었고 그 선택이 이 나라의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윤서진은 실록 초본 맨 아래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단 한 줄을 적었다. 자리가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음 날 아침 사라져 있었다. 7부. 기록이 어그러진 밤. 그날 밤 윤서진은 붓을 들지 않았다. 사관청의 등불 아래 백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글자도 적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궁궐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아주 사소한 균열. 근정전의 두 번째 자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이 앉았다 일어날 때처럼 불편함을 느낀 듯한 움직임. 그 순간 윤서진은 알았다. 기록이 멈추자 자리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궁궐 밖 도성. 밤을 알리던 종이 예고 없이 울렸다. 명은 없었다. 허락도 없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잠을 깨웠고 동시에 기억을 흔들었다. 종은 밤에 울리지 않기로 했잖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규칙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누구도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다. 시장의 노점상들은 갑자기 손님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겹쳐 보이던 얼굴들이 조금씩 분리되었다. 이제야 구분이 가네. 그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어딘가 숨통이 트인 느낌을 받았다. 궁궐 안 이름 없는 왕은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어떤 명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두 번째 자리가 더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낮고 눌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불만의 소리. 윤서진은 목패를 꺼냈다. 아직 이름은 새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칼을 들었다. 칼끝이 목패에 닿는 순간 궁궐 전체가 숨을 들이마신 듯 고요했다. 그때 사관청 문이 벌컥 열렸다. 젊은 사관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윤설이. 실록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진이 달려가 보니 실록 초본 여러 권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줄이 두 줄로 갈라지고 한 사건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동시에 기록되고 있었다. 기록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록은 늘 하나여야 했다. 그러나 지금 역사는 둘로 갈라지려 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결단했다. 그는 목패에 단 한 글자를 새겼다. 왕의 이름 전체가 아니었다. 첫 글자였다. 그 순간 근정전의 두 번째 자리가 크게 뒤틀렸다. 마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몸부림치는 것처럼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이 밤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라 낯설에 대한 울음이었다. 엄마, 이름이 뭐야? 그 질문은 너무 오래 들리지 않았던 말이었다. 이름 없는 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분명히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만두어라. 윤서진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름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궁궐의 등불 중 절반이 꺼졌다. 허락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끝내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더는 온전하지 않았다. 윤서진은 알았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도. 8부. 지워진 이유. 궁궐의 새벽은 마침내 찾아왔다. 그러나 해는 곧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다 말고 머뭇거리듯 멈춰 있었다. 마치 이날이 끝나는 것을 세상 자체가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근정전 안 부러진 두 번째 자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았다. 윤서진은 그 앞에 섰다. 손에는 왕의 이름이 새겨지다 만목패. 첫 글자 하나만으로도 이 궁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이름 없는 왕이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의 형체는 왕의 모습에서 벗어나 서서히 흐려졌다. 옷도 얼굴도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비어야 할 중심 그 자체였다.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는 왕의 음성이 아니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 나라의 기억이다. 그 존재는 설명했다. 왕이 약해졌던 해, 정치가 흔들렸던 날들, 백성들이 혼란을 두려워하던 순간들. 그 모든 불안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고. 자리가 비면 어쩌지? 그 질문이 너무 오래, 너무 간절히 쌓여 형태를 얻은 것이라고. 나는 사람이 아닌 공백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결과다. 윤서진은 물었다. 그래서 사람을 지웠습니까? 아니다. 목소리는 낮아졌다. 사람이 먼저 자리를 내주었다. 편안함을 위해, 질문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넘겨주었다. 윤서진은 마침내 칼을 들었다. 목패 위에 남은 이름을 모두 새길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사라질 것이고 나라는 다시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존재가 말했다. 이날의 혼란은 모두 기록될 것이다. 왕이 비었던 시간, 자리가 대신 통치했던 날, 사람들이 스스로 자리를 내주었던 진실. 너희는 그 기록을 견디지 못한다. 윤서진은 깨달았다. 그래서 이날은 지워져야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목패를 불 속에 던졌다. 이름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 중심은 비었고 그 공백은 사람들이 다시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 해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종이 울렸고 문이 열렸으며 궁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신들은 하나의 자리만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실록에는 이렇게만 남았다. 이날은 기록할 것이 없었다. 왕은 계속 재위 중이었고 나라는 이어졌다. 다만 궁궐 어딘가에는 이상하게도 사용되지 않는 자리가 하나 남았다고 전해진다. 윤서진은 그날 이후 사관을 그만두었다. 그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기록되지 않은 날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실록에는 없다.
궁궐이 굳어버렸던 그 하루도, 자리가 왕이 되었던 밤도, 사람들이 조용히 선택했던 진실도 모두 지워졌다. 그날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라진 날이었기 때문이다. 끝.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